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공아저씨입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연초에 바라시던 계획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을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이 내용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한 하반기부터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보신 분들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지 않고 중간에 들어와서 이 내용부터 보면요, 또 분명히 이거 몇 개 안 되는 내용 가지고 자기가 뭘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태국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특히 내가 정보를 구해서 뭔가 해보겠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싫으면 다른 에이전트 찾아갖고 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크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건 지난 몇 달간 제 유튜브를 들으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 강조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지난 내용들을 못 보신 분들은 한 6개월치 따로 찾아보시고 제 방송을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로케이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텐데 상세하게 들어가지는 않고요, 큰 줄기에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이죠. 통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한국적인 마인드를 버리시라고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로수길로 가봅시다. 제가 한국 안 간 지가 오래돼 가지고 제가 있을 때는 가로수길이 핫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딱 지도로 보면 여러분들 여기 모습이 다 똑같죠. 건물들 모습이 다 똑같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유동인구 때문에 땅값 차이만 조금씩 나겠지만 모양새는 거의 비슷비슷하죠. 자, 요걸 가지고 방콕으로 딱 가서 한 지역, 예를 들면 통로도 로드죠. 에까마이도 로드입니다. 요 지역만 딱 보면 다 똑같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하고 똑같지 않아요. 자, 보시면 통로역으로 가보시면 우선 통로역 여기 보시면 BTS 지나가죠. 이거 방탄소년단 아니고 이거 전철입니다. 이 전철 아래쪽은 클롱또이가 되고요, 전철 위쪽은 와타나가 됩니다. 그래서 구가 나누어진다 보시면 되고요. 그런 거 상관없이 일단 역 주변은 이제 역세권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클롱또 밑쪽으로 콘도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고요. 요즘 고급 콘도들도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전통적으로는 이 안쪽이 조금 강한 지역입니다. 원래 비싼 지역은 이 안쪽이죠. 요즘은 비슷비슷합니다. 자, 차이가 뭐냐면 여기 한역 들어가면 프롬퐁역을 보시면 이렇게 백화점들이 주르륵 있습니다. 또 아속 가도 터미널 21 백화점이 있죠. 터미널 21 백화점이 있습니다. 에까마이를 가도 에까마이 보면 이렇게 게이트웨이 백화점, 좀 돗대기 시장 같지만 어쨌든 쇼핑몰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쇼핑몰이 없죠. 자세히 보시면 옛날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옛날 건물들을 계속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장사가 잘 되겠죠. 그리고 땅값이 높다 보니까 이게 작업을 해서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한국 건설사였다면 이미 작업을 했겠지만 굉장히 작업하기가 힘들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안 팔겠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안쪽 사진인데 안쪽 사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거만 보면 여기가 통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건물들이 어딜 가나 좀 발전된 지역에 가도 군데군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차이를 보시면, 자, 반대쪽을 보시면 이렇게 리모델링도 했고, 위에 보시면 콘도도 하나 들어가 있고 이렇습니다. 여기도 지금 건물을 다 부셔놨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바뀌어 가는데, 이 바뀌어 가는 게 많이 바뀌어 있으면 발전이 좀 많이 된 지역이고요. 많이 안 바뀌어져 있으면 발전이 많이 안 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슷한 모습이 여기 안쪽으로 쭉 들어오면 건물들이 쭉 있지만 갑자기 여기 건물이 뚝 꺼지죠. 보시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옛날에 건물들을 리모델링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도 통로가 발전이 많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깔끔하죠. 자,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렇게 건물, 큰 건물도 있고 옛날 건물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섞여 갖고 있는데, 이 양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이 도로들의 발전도를 좌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비교를 하나 해드리면, 여기 통로고 여기가 에까마이고 여기가 프랑카동이죠. 자, 그러면 71번 도로죠, 스쿰빗. 자, 보시면 아까 통로하고는 모양새가 많이 다르죠. 통로하고는 모양새가 많이 다르고 큰 건물이, 높은 건물이 없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까 그 건물들이 이런 건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건물들을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왜 얘기하느냐? 요걸 얘기를 들으셔야 앞으로 하는 얘기들이 이해가 됩니다. 자, 통로는 여기 보시면 통로 10 있죠. 통로 10 있고,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11 있죠. 여기가 가장 번화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반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커먼스 있죠. 이렇게 반경으로 보시면 제일 번화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사이사이 길 안에도 이제 상점들이나 뭐 식당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보실 때 이제 북쪽으로 점점 올라가면 이 샛길이나 대로변이나 이제 상점들의 종목이 많이 변해갑니다. 예를 들면 이쪽은 뭐 클럽도 있고 뭐 와인바도 있고 오마카세도 있고 뭐 그렇지만,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런 비중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쭉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제 큰 건물들이 점점 줄어들고 건물의 밀도도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도시 발전도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운하가 있죠. 운하로 인해서 단절이 되는데, 운하를 잘 보시면, 자, 운하 건너편에 보면 이렇게 여기 나무집까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나무집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이게 예전에 모든 집들이 사실상 이렇게 생겼었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 어디서 찾아보시면 되냐면, 비슷한 게, 자, 여기 보면 여기 클롱도이라고 했죠. 클롱도이 남쪽으로 가면 여기 보시면 건물 집들이 쫙 있죠. 자, 요런 집들이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방콕인가 싶은 정도의 동네죠. 자, 보시면 이런 동네들이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동네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전의 모습은 이랬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여기가 또 운하가 있죠. 또 물가는 못 사는 사람들이 삽니다. 보통 짜오프라야 강가 빼고는 이런 물가, 운하는 못 사는 사람들이 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장 비슷한 형태의 집들이 이런 집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집들의 형태가 그대로 통로 인근에도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면, 우리가 발랑가오 가시면 여기 라차테이 쪽으로 이제 콘도들이 지어졌죠. 자, 그러면 이쪽에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건물들, 요것들이 지금 여기도 물이 흐르죠. 요것들이 비슷하게 생긴 지역입니다.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집들이 있죠. 자, 비슷한 지역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쭉 올라와서 같은 클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역 주변에는 굉장히 높고 비싼 건물들이 있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 개발의 중심축이 이 역과 함께 연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을 할 때 여기가 중심부고, 그죠? 그러면 이 중심부에서 개발의 축이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당연히 역쪽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북쪽으로는 그 개발의 중심축이 굉장히 느려지게 되고, 이 운하를 넘어가게 되면 통로 개발의 축과는 별 관계없는 지역이 됩니다. 여기는 뭐냐? 이 페차부리 로드를 이용하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지역은 통로와 부동산적으로는 관계가 없다. 이 위에 보시면 이 지역, 지금 페차부리에 붙어 있는 이 지역은 와타나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행정구역상으로는 화익강이죠. 팔랑가오 역세권에서 오른쪽이 전부 다 화익강이죠. 자, 그래서 이 지역은 부동산적으로 이 통로와 별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 봐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니시, 프라이드, 통로, 페차부리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자, 오늘 일요일이고 밤이라서 차가 안 막힙니다만, 차가 막히는 거 방콕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보시면 이거 9분 걸린다고 했는데 9분 걸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차가 없으니까 그렇지 여기서 유턴을 한번 해야 되고요. 또 다시 와서 여기서 유턴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통로 로드를 관통을 해야 됩니다. 관통을 해서 여기까지 가려고 하면 빨리 가도 20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는데, 이쪽은 여기서부터 여기 지금 보시면 이 39번 도로 내려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38.1에서부터 여기 내려오시면 여기가 수쿰빗 39입니다. 여기가 프롬퐁이죠. 수쿰빗 39로 내려오면 요 밑에서 이 일방 통행길에서 차가 어마어마하게 막힙니다. 직진하려고 하면 한 차선으로밖에 못 가기 때문에 차가 어마어마하게 막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들어오는 요 자체에서도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쪽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훨씬 더 느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앵커티에를 간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나와 있는 거는 9분 걸린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잘못되어 있어. 이렇게 가면 느리고요. 여기로 그냥 쭉 내려와서 요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39에서 쭉 내려가서 여기 보이시죠? 이쪽으로 해서 35번 도로로 내려와서 뒷길로 들어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자, 이렇게 가면 보통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려고 하면 한 20분은 걸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먼 거리냐? 지금 보시면 역만 해서 가면 12분 걸립니다. 뭐 차를 기다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언제 기차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도보로 어느 정도 이동해야 되고 그런 거 따져가지고 20분 걸린다는 거고요. 앞에 얘기했던 거 그냥 차를 타고 간 거기 때문에 뭐 차를 기다려야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뺀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가 대중교통으로 갔을 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우돔숲역에 내가 콘도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콘도가 여기 있기 때문에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 여기 있는 콘도보다 훨씬 더 내가 접근하기가 힘든 겁니다. 제가 집이 통로 주변입니다만 제가 저희 집에서 아속 갈 때 차 가지고 안 갑니다. 차를 뚫고 여기 아속까지 가려면요. 여기 M스피어까지 생겨가지고 여기서 무지막지하게 막힙니다. 특히 이 24번 도로 쪽으로 빠지는 길, 또 여기 보시면 22번 도로 쪽으로 빠지는 길, 이쪽으로 무지막지하게 막히기 때문에 차 타고 이쪽으로 갈 생각조차 안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서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겪어야 되죠. 그래서 앞에 얘기했듯이 실제 거리와 우리가 생활 거리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이 지역적으로도 여기는 통로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전에 제가 정말 경악할 일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요 부분 있잖아요. 요거는 역이 아니에요. 이걸 역이라고 해가지고 팔아먹는 사람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빨간 선 있지 않습니까? 빨간 선에 있는 역은 여기에 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에어링크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전철역도 없고요.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속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것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엠포리움까지 3.3km라고 해놨는데 요건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터미널 21이라고 하면 터미널 21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훨씬 더 멀겠죠. 그러니까 생활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신학가린 위로대학 이렇게 돼 있죠. 신학가린 위로대학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학가린 위로대학이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신학가린 위로대학 대학생들이 와서 사나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비슷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데가 그냥 여기 가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그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라이프 아속이나 여기 보시면 아이데오 모비 아속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서 살면 됩니다. 굳이 여기까지 교통도 없는데 가야 할 이유가 없겠죠. 이건 왜 이렇게 해놨는지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도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로의 콘도를 사실 때는 이 통로 로드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되도록이면 북쪽으로 계속 마냥 올라가면 좋지는 않습니다. 자, 에까마이보다는 발전돼서 북쪽으로 어느 정도 가도 되지만 지금 이제 점점 위로 올라가서 지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래쪽에 공간들이 없고 아래쪽에 공간에 지으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조금씩 위로 올라갑니다만 같은 가격이라면 중심부에 가까우면 좋고 역쪽에 가까우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는데 여기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여기를 내려가는 거하고 여기에서 셔틀버스를 사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에서 셔틀버스를 사용하는 건 여기는 통로 콘도입니다. 부동산적으로 통로 콘도기 때문에 왜 중심부에 그대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통로 콘도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만 똑같이 내가 저 북쪽에서 내려올 수 있다. 시간은 훨씬 걸리겠지만 내려온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닌 겁니다. 그런 거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써먹히냐면 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써먹힙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의미 없는 거냐면 여기지 않습니까? 에어링크가. 여기잖아요. 아속에서 가는 게 훨씬 가깝지.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택시 타고 가야 돼요. 이쪽 주변에 콘도가 있다라고 하면 아니면 또 이쪽에 콘도가 있다라고 하면 걸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전철이 있어서 전철역으로 바로 갈 수 있다. 10분 안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의미가 있는 게 되겠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건 뭡니까? 그냥 지도상의 거리로만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도상의 거리로 만들어 놓으면 통로에서 가까우니까 통로 콘도인 줄 알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콘도명에 통로가 써져 있다라고 해서 통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통로만 써져 있지 않고 다른 게 하나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통로 콘도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보시면 발랑카오 콘도들도 전부 다 아속이라고 돼 있죠. 근데 아속이로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발랑카오가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속 콘도가 아닌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볼 게 뭐냐면 요 통로 로드가 있고 여기 에까마이 로드입니다. 63번 도로.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더트리 수쿰빗 71 에까마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거하고 에까마이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없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통로에 대해서 이제 로케이션적인 부분에 대해서 겉핥기식이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지역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천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